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차변과 대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을 나타내는 회계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은, 즉 대변은 돈을 끌어오는 것을 적는다고 했어요. 돈을 끌어오는 거. 주주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것을 자본금이라고 했고, 자본금은 오른쪽, 즉 대변에 기록을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대변에 기록했는지. 자,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자, 자본금은 대변에 기록했죠. 자본 안에 자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자본이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주주로부터 돈을 끌어왔는데도 돈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비싼 기계를 사야 하거든요.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비싼 기계를 사야 하거든요. 이때는 은행에서 돈을 끌어와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고 해요. 대출을 차입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회계에서는 차입한다. 그래서 차입금이라는 말을 보면 은행에서 빌린 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금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은 돈. 차입은 뭐예요? 대출. 그러니까 빌리는 거예요. 차입금은 뭐예요? 은행에서 빌린 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요. 그래서 이게 차입금이 나오면 이자가 이렇게 금융원가로 들어가는 거죠. 이 이자는 손익계산서의 금융원가에 가요. 차입금은 부채에 포함돼요. 부채가 넓은 개념이에요. 더 차입금보다. 자, 호랑이는 동물 안에 포함되죠. 동물 안에는 호랑이, 사자, 뭐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많이 있어요. 동물이 훨씬 더 넓은 범위예요. 즉 차입금은 호랑이에 해당되고 부채는 동물에 해당돼요. 부채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돈을 끌어오는 것을 오른쪽에 기록한다고 했죠. 자, 자본금은 주주로부터 돈을 끌어오죠. 차입금은 뭐예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끌어오죠. 오른쪽에다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대변에다가 부채도 대변에, 자본도 대변에. 부채는 회사가 다른 기업에게 갚을 의무를 나타내요. 의무. 우리 회사가 다른 기업이나 은행에게 갚을 의무를 나타내요. 부채에 포함된 차입금은 은행에서 빌린 건데 이 빌린 돈은 나중에 갚아야 돼요. 주주로부터 끌어온 자본금은 안 갚아도 되고 이자도 안 주죠? 그래요. 주주로부터 끌어온 자본금은 안 갚아도 돼요. 그리고 이자도 안 줘도 돼요. 그렇지만 은행으로부터 끌어온 차입금은 나중에 갚아야 되고 이자도 얼마씩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이자는 줄 때 금융원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 더하고 기타 비용 빼고 금융수익 더하고 금융원가를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이자가 증가되면 뭐예요? 이익이 줄어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자,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자, 대변은 뭐예요?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돈을 끌어오는 거. 자, 자본은 뭐예요? 주주로부터 돈을 끌어온 거고, 부채는 뭐예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끌어온 거죠. 그리고 아니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돈을 끌어올 수도 있어요. 끌어오는 거고, 그래서 돈을 끌어오는 것은 대변, 즉 오른쪽에 기록하고, 끌어온 돈을 이제 끌어왔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이 돈을 쓰는 거는 차변 왼쪽에 기록해요. 자, 현금을 가지고 기계장치를 샀어요. 그럼 왼쪽에 기록해요. 기계장치는 자산이거든요. 자산. 회사의 재산. 자산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산인데 회사의 재산이잖아요. 왼쪽에 기록하는 거예요. 쓴 거. 그리고 보면 이게 손익계산서라고 했죠. 손익계산서. 회사의 일정 기간 동안 뭐예요?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라고 했어요. 매출부터 단기 순이익까지 기록한 건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사의 내부적으로 이것은 보고할 때
주주들이나 은행한테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보고식으로 작성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보고식으로 작성할 때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손익계산서도 이런 식으로 이게 T죠, T. T 계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아까 오른쪽 대변은 뭐라고 했죠? 돈을 끌어오는 거.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자, 매출은 뭐예요?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소비자들한테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기타 수익은 뭐예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자 수입을 받죠. 아, 이거 기타 수익, 이건 금융 수익이죠. 금융 수익. 아, 금융 수익. 잠깐 잘못했어요. 기타 비용이 아니라 금융 수익. 그리고 이거 기타 수익은 은행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른 우리의 어떤 기기장치를 팔아서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기장치 같은 걸 팔 때 돈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수익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아까 돈을 쓰는 거,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을 쓰는 거, 기기장치를 산다든지. 이것은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직원한테 급여를 준다든지, 아니면 매출 원가에는 뭐가 있어요? 상품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때 들어가는 비용들 많이 있죠.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은 뭐예요? 왼쪽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자, 왼쪽에다 기록하는 것은, 자, 이렇게 썼는데 비용이 됐다 그러면은 뭐예요? 손익계산서에다 기록하고, 돈을 썼는데 회사의 재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이게 이런 표에다가 뭐예요? 왼쪽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왼쪽에다.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배웠죠? 일정 기간, 손익계산서,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고 이런 게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손익계산서는 어때요? 보통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분기별로는 뭐예요? 1월 1일에서 3월 30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4월 1일에서 6월 30일 이렇게 일정 기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이걸 기간이라고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기간이라고 해요.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사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했죠. 그런데 회사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나타내는 옆에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재무상태표. 이게 뭐예요?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자, 이건 뭐라고 했어요? 손익계산서. 이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런데 이 재무상태표는 2019년 1월 1일에 재산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재산 상태.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 재산이라고 했죠. 돈을 얼마나 끌어와서, 다른 사람한테 끌어와서, 이건 주주한테 끌어온 거, 이것은 은행. 그렇죠? 아니면 다른 기업한테 끌어온 거예요. 끌어와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걸, 다른 어떤 재산을 늘리든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1월 1일로 돼 있어요. 이것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뭐냐면 시점이라고 해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나타내지만, 재무상태표,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2019년 1월 1일 이렇게 일정 시점에 회사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예요. 삼성전자라는 회사 알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휴대폰, 뭐 갤럭시 시리즈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이 회사는 하루예요, 하루. 1년이 아니라 하루예요, 하루. 하루에 6,700억 원어치 물건을 팔아요. 이게 매출이죠, 매출.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판다는 것은 매출이라고 했죠. 이 회사는 하루에 6,700억 원어치 물건을 팔아요.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우리가 잠자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낮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계속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 재산 상태를 보고하려면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어느 한 날을 딱 잘라서.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막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계속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도 벌써 회사 재산이 뭐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삼성전자의 어떤 이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만들려면 며칠 걸려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며칠 걸리는 상황에도 계속 재산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이거를 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 날을 딱 잘라가지고, 아, 오늘은 2019년 1월 1일치 재산 상태를 한번 계산해보자 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한 날, 시점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날을 뭐냐면 우리가 일정 시점이라고 해. 시점. 일정 시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예요?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은 언제부터 1월 1일에서 뭐 12월 31일 이렇게. 분기는 뭐예요? 1월 1일에서 1분기는 뭐 3월 31일 이런 식으로 동안 회사가 장사를 잘했는지 못하는지를 나타내든지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건 일정 기간. 어느 날 한 날 뭐 2019년 1월 1일 아니면 2019년 뭐예요? 12월 31일 이렇게 어느 한 날 아니면 분기의 마지막 날 2019년 1분기의 마지막 3월 31일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 상태를 보고하려면 한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만 지나도 6,700억 원어치 물건을 팔면서 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배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주주나 은행들에게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을 해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알려주는 보고서이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서 회사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는 보고서예요. 오늘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대학에 뭐 회계를 배우면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게 차변과 대변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자동으로 그냥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반복해서 볼 거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계속 듣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몸에 익숙해져요. 말이기 때문에 회계는 언어예요. 언어.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아빠를 어렸을 때부터 수십 번 반복을 하니까 그냥 당연스럽게 엄마 아빠 다 배우잖아요. 한국말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계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 그 언어가 익숙해지는 것처럼 회계 언어도 익숙해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